네, 저희 NCS 지금 두 번째 요거 0102 했을 때 NCS 교과 요약에 저희가 디지털 디자인 구성 요소 설계, 뒤이어서 디지털 디자인 구성 요소 제작의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도 스토리보드, 신미성, 사용성, 매체별 이렇게 구성 요소가 진행된 파트가 1, 2, 3, 4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설계와 제작을 나눠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는 거의 뭐 좀 비슷한 얘기였고요. 스토리보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친밀성 구성 요소, 사용성 구성 요소, 그리고 매체성 구성 요소를 제작을 하는데 어떤 주의사항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시는 겁니다. 그럴까요? 스토리는 했고. 친밀성 구성 요소. 친밀성 구성 요소는요, 여기 요거예요. 지금 실제 교과서는 이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 교재 자체가 보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읽기도 힘들어.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여기 뭐 그림도 나와 있고 하긴 한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 친밀성 구성요소 제작하기 친밀성. 친밀성이라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다, 뭐 우리 눈으로 보니까 좋더라.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단에서 얘기했잖아. 앞단. 설계에서 신미성이란 이런 얘기를 했죠. 신미성의 의미.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쾌적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성합니다. 쾌적함과 만족감. 어려운 얘기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감성적인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형성.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는데, 뭐 전자제품 파는 데인데 전자제품스러우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지. 뭐 화장품 사러 들어서 화장품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감각. 네, 근데 이제 나름의 기준은 있을 겁니다. 네,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면, 디자인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이 사이트는 이런 느낌이 어떻게 자세하죠? 그러면은 설명 들어보면 와 하고 그 사람의 그 있어요. 디자인 철학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글쎄 그냥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전문성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아, 뭐 예술이니까 아무나 못해. 그건 아니고, 이것도 약간 그 기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디자인도요. 그래서 디자인도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요. 네. 그래서 심미성 구성에서 시작할 때는 그런 아이덴티티, 균형과 조화, 시각적으로 그런 거 잘 맞게끔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감각이 예,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 감각이 뭐 처음부터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되진 것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그 디자인 타겟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선정하셔가지고 하나만 참고 뭐 완벽하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저기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조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가 바뀌면 실제로 이런 구조를 적용시키면 화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색깔 정책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죠. 버튼 스타일, 뭐 글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적용시키면은 느낌이란 게 전체적으로 생성이 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 개념은 시각화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생각만 해서 그래 멋있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려야지. 그래서 멋있는지 어쩐지 뭐 청량감을 주는지 아니면 불쾌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데이터를 한눈에 전달. 중요한 건 이거야. 데이터 전달.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주요 심미적 요소들은 색깔 써야죠. 타이포그래피, 글자 뭐 넣어야죠. 글씨체, 가독성, 그래픽 넣어야죠. 사진 이미지, 동영상 필요하다면 넣어야죠. 생동감 있게 전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미성의 조형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에는 이런 요소들 있죠. 색상 명도 채도. 타이포그래피는 서체 종류, 셰리프, 산셰리프. 산셰리프, 셰리프 구분 내가 말씀드렸죠. 산, 세인트, 성스럽다.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뽑아진 그런 글씨체를 산 셰리프. 셰리프체는 이렇게 꼬부라지고 꼬부라지고 이렇게 장식 들어간 거. 네, 그리고 뭐 두껍게, 크기, 스타일 이런 것들 줄 수 있고. 그래픽 요소는 여러 가지 질감, 형태, 방향.
그리고 요거 픽토그래픽 앤 아이콘이라고 있는데 뭔가 상징성으로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 요즘 이런 거 위에 버튼 같은 거 이런 거 픽토그래픽 또는 아이콘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이콘이잖아, 이런 거. 새창의 의미. 여기 이제 글씨까지 썼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개발자 모드로 딱 열었을 때, 이 톱니바퀴 모양은 뭐야? 글씨 아무것도 없는데? 세팅스라고 나오긴 하네요. 네, 뭔가 세팅, 설정, 이런 의미. 땡땡땡은, 뭐가 더 내용이 있나? 더 보는 메뉴. 뭐 이런 의미로 얘네들이 상징성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근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나 처음에 딱 봐서 이 땡땡땡이 뭐지? 잘 이해 안 됐었어요. 이게 언젠가 바뀌었거든요. 길었었어요, 이렇게 메뉴로. 햄버거 모양이었거든요. 그거는 메뉴구나.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걸 줄여서 점 3개 찍으니까 이게 뭐지? 예, 누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써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그리고 이 iOS 쪽에서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잖아요. 스퀘어 모피즘이 한때 막 엄청 유행이었어요. 스퀘어 모피즘. 여기 설명제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모양과 질감을 아이콘 모양이 진짜 책처럼 보이고 진짜 뭐 같이 보이게 해가지고 쫙 만들었거든요. 스퀘어 모피즘. 근데 요즘은 조금 더 플랫 디자인 그런 걸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이폰 쪽에 디자인 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심플해졌어요. 실제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구성 방법, 균형 대비 대칭 강조 리듬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줘라. 뭐 좌우 대칭 뭐 이런 거. 대비는 색 대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의 신미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실제로 포토샵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성, 뭐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제작할 때도 사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럼 사용자들의 만족성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이트 구성 UI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UI 제작의 핵심 원칙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읽기 싫어요. 읽어보세요. 이- 이거 메타포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얘기만 할게요. 메타포. 자, 메타포는 뭐냐면 곡사포 아세요? 곡사포. 포잖아. 포를 쏘면은 폭탄이 날아가서 곡선으로 가려가지고 어디 탁 떨어지게 만들죠.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예, 전 메타포를 곡사포 비슷하게 생각해요. 메타포. 어떤 걸 딱 봤는데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딱 봤는데 그게 뭐라는 느낌이 툭 걔가 던지는 이미지가 나한테 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구나. 그게 메타포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노래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게 아까 그 우리가 상징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메타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은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UX 개념의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치를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UX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UX의 5가지 계층이라는 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대요. 내용만 여기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뭐 이거 봤다고 바로 UI 5계층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학자들이 좀 그 연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볼 만한 거는 UX 디자인 원칙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네. 사용하기 쉽고 유용하고 감성적 만족, 누구나 접근, 신뢰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가 쉽게 찾아지고 사용 제공 양쪽 가치를 다 사용성 양쪽에 제공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작자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다 양쪽에 밸류업을 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이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사이트 디자인 하시는데 그 값어치가 과연 내가 이렇게
배치하고 디자인하는데 이게 무게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좀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왜 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똑같이 만들고 뭐 그냥 코딩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그 UI UX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을 회사에선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질문 나왔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코딩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딱 앉아있을 때 질문 받으면 딱 당황하는 거죠. 사상 검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사상 검증? 네. 여기 UI UX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는가?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경험치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UX를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 제작은 이런 순서로 사이트 목적, 사용자 파악.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사이트 맨날 오늘의 사이트 보면은 뭐 하는 사이트지?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뭐 하는 사이트인지 딱 처음에 모르겠어.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딱 보자마자 뭐 하는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쌤? 그러면 글자를 넣으세요. 네. 글자를 앞에 타이틀 같은 거를 그럴듯하게 딱 하나 꽂히게 하는 타이틀 하나 달아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홍보 사이트인데 뭐 하는 사이트인지 모르겠어. 막 배가 막 지나다니면서 무역 우리가 제패한다. 이런 글 하나 딱 넣어줬어. 그러니까 아 무역 회사구나. 그냥 딱 한 방에. 뭐 그림이나 이미지 가지고 잘 모르겠어. 배 만드는 회사인가 배가 막 지나가니까. 근데 무역하는 회사하고 배 만드는 회사가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딱 넣으면은 아, 뭐 하는 데구나라는 느낌이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미지와 타이포그라피를 잘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정보 유형 정리 콘텐츠 구조 설계 지금 잘 하셔야죠. 와이어프레이밍 잘해야죠. UX 원칙에 따라서 배치 색상, 기능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사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성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 매체가 다르니까 큰 화면, 작은 화면, 모바일까지 전부 그런 걸 제작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의 그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작은 화면, 터치 중심, 빠른 로딩, 최우선 이런 것들. 이게 빠른 로딩, 최우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큰 이미지를 데스크탑에서 쓰다가 내가 이제 그거 할 거거든요. 모바일로 가면 그걸 그대로 그냥 줄여요. 막 2000 픽, 뭐 3000 픽셀짜리 쓰다가 모바일로 그걸 작아지네 가서 비디오 콜을 했어. 작아지네 이미지 바꿔야지 모바일용으로. 어느 사이즈 이하로 딱 내려오면 모바일용 이미지로 바꿔치기를 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애로 아예 만들어진 거. 500, 600 아래로 들어왔으면 600짜리 뭐 그 이미지로 딱 바꿔주는 거죠. 3000 픽셀짜리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용량도 크고 로딩도 오래 걸리고. 내가 말씀드렸죠? 썸네일 쓸 때 썸네일 안 쓰고 큰 원본 이미지 다 썼다가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로딩을 막 하고 있어. 그게 막 조그만 썸네일이 미친 거죠. 썸네일은 한 방에 들어와야죠. 탁 뿌려줘야죠. 네, 썸네일과 다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걸. 네, 그걸 꼭 확인 필요하고요. 태블릿 어쩌고 저쩌고 물리적 조작 필요하고. 디자인 표준화, 아이덴티티 유지, 뭐 이런 얘기는 매체별에서도 꼭 나오는 얘기예요. 해상도란 얘기를 해상도 얘기는 내가 다음 주 월요일 해상도 얘기를 할게요. 해상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단위 설정, 상대 단위들. 절대 상대 단위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상대 단위 많이 씁니다. 상대 단위도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요. M 이런 거, gram, M, 퍼센트. 그리고 그 V 뭐 VH, VW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단위거든요. 네, 그런 단위들 할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인터랙션이 모바일에서는 마우스가 없는데 데스크탑에서 마우스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UI, UX를 구성할 때 달라지는 면이 되겠습니다. 폰트 가독성, 기타 등등. 그래서 매체별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는 지금 디자인 포매팅 제작하는 거랑 실제 코딩에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또 연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화면 UI를 실제로 만드시는 제작을 말하는 겁니다. 끝.
그래서 이제 응용편 하나 남았어요. 다음 주에 응용편. 어떤 것들이 이런 설계 제작 이후에 응용 관련된 내용이 될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과 요약. 끝. 내용은 참고해 보시고, 여기 본 교과 내용에는 막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아까 뭐 얘기했는데,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다고 해도 여기 자체에서 전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이 교과 자체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시스위즈에 대한 내용의 이론을 여기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고 제가 정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무리입니다.